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들 중심으로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분쟁, 땅 문제, 명예훼손, 유치권, 친권, 양육권, 명의신탁 모두 좋습니다.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내용 자세히 정리해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덕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쟁이 좀 많은지요? 분쟁은요, 민사 분쟁도 많고요. 네. 형사 분쟁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딱히 이렇게 소송이 줄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네. 그냥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분쟁이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유형도 예전과 비슷한 형태의 유형의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권리금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분쟁은요. 호황기에는 또 호황에 따른 분쟁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불황이면 또 불황에 부합하는 그 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불황기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임대차 차임을 갖다가 제대로 제대로 내지 않아서 연체해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또는 권리금 관련된 분쟁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게 불황이기 때문에 딱 이런 분쟁이 많아졌다.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불황이든 호황이든 분쟁들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히 줄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사례별로 분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런 판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분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산소, 그러니까 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묘 자리를 가보면 이렇게 위로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제 봉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그 부분을 분묘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묘가 위치한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했던 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에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분묘 기지권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하면은 남의 산에다가 이제 분묘를 갖다가 쓰고 상당 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자기 그 임야에다가 묘를 쓴 다음에 그 임야가 팔리거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승낙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임야 위에다가 묘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원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장례 문화 자체가 그 묘를 쓰는 형태, 화장보다는 묘를 쓰는 형태로 많이 가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많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분묘기지권 관련돼서는 최근에 중요한 2개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대법원 판례가 지금 한 4월경에 선고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6월경 정도에 선고된 게 또 있는데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분묘기지권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지금 최근에 선고된 것은요. 하나는 그 시효 취득형,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돼서 취득하는 형태의 분묘기지권에 대한 게 올해 4월에 선고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분묘를 썼는데 그 땅이 팔려가지고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양도형 분묘기지권,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판례가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판례가 선고된 이 두 개의 판례들은요, 분묘기지권의 어떤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관련된 판례라기보다는 사용료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때 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사용료를 과연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중에서 남의 땅에, 남의 임야에 허락을 안 받고 그 20년 동안 그 분묘를 설치를 해서 20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게 시효로 해서 취득 시효에 근거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20년이 중요한 건가요?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봉분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20년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분묘기지권은 취득이 되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억울한 부분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과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그 사람한테 사용료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청구를 한 날 이후, 네. 청구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에는 올 4월에 선고된 그 대법원 판결이고요. 그 지금 또 한 가지 그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거냐면 그 자기 땅 위에 묘를 썼는데 그 땅이 팔린 경우, 땅이 팔려가지고 자기 분묘는 이렇게 있는데 땅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그렇죠. 그 종전 임야의 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임야를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사용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서는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판례와는 다르게 그 토지하고 분묘의 소유권이 분리가 돼서 분묘에 대한 기지권이 발생한 그 시점부터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판결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요. 뭐냐면 20년 동안 점유를 해서 묘를 써가지고 점유한 사람에 대한 사용료 청구는 그 사용료 청구를 한 그 시점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이면서, 좀 그 나중에 판결은 그러니까 그 자기 땅 위에다가 그 묘를 쓴 다음에 땅을 팔아가지고 묘하고 토지의 임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그 발생한 그 시점부터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양자 간의 두 개의 판례 사이에 결국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그 오늘 분묘 나오는데요. 예. 네. 그 기지권도 기지권이지만 그 집에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집에서 몇 메다 이상 그 산소를 써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몇 메다예요, 그게? 이게 그 장사법 규정 있잖아요. 장사법 규정을 지금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요. 그거는 뭐 다음 제가 일자에 그 장사법 규정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장사법에 근거해서 묘를 갖다가 쓰고 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 예전에 이제 그 뭐 땅에다가 이제 묘를 설치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분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사이에 그 결국엔 소유자 달라진 경우에 과연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네. 분묘기지권을 쓰는 사람에 대한 그 사용료 청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여쭤보신 부분은 장사법 규정을 찾아보고 저희가 네, 세부적인 네, 설명을 네.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법 규정에 근거해서 묘를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관련돼서는 네. 원주시에다가 좀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건. 그럼 네. 지자체별로 좀 다른가요? 법 규정이? 그 조례가 있으면 아.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장사법 규정 그 법률이 있고요. 그거에 네. 근거해서 뭐 조례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원주시 조례가 있다고 하면 조례에서 규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행정청에다가 원주시에다가 좀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러면 옛날에 등기 없이 살던 집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을까요, 조례가? 등기 없이 그러니까 집에 대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토지 소유자하고 예. 건물 소유자가 다른가요? 예. 제 건물 소유자가 틀린데 등기가 없어요. 건물에요? 아버지. 예. 근데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 거죠? 네. 그러면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나요? 예.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네. 등기가 돼 있든 등기가 안 돼 있든 간에 나중에 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대상은 될 겁니다.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저 대지를 갖다가 그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대차를 하신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 그런 건 없고 그냥 도지를 내신 거 아니에요, 계속. 네. 그러면 네. 도지를 계속해서 냈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는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네. 그 부분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도록이면 임대차 계약에 어떤 각서라도 하나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하도 오래돼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그 나가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도지를 낸 근거가 있으면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네, 건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사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땅 주인이 좀 나가라고 네. 하신 경우에 그럼 난 나가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라고 주장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계속 사용료를 내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렇죠. 임대 기간을 네, 정하지 않고 대지를 갖다 임대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에는 민법상의 해지 통고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결국에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실질적인 보전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나가라고 해야지 그냥 매수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혜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10년 전쯤에 예. 산소를 써 있는 걸 사주고 이사를 왔거든요. 아, 산소 분묘가 있는 땅을 매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사를 왔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전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느냐가 그렇죠. 지금 문제인데요. 예. 그 지금 그 분묘 있지 않습니까? 예. 분묘가 원래 누구 소유였습니까? 누가 그 분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는 모르겠고요. 예. 우리 그 전 소유주가 종중 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종중 중에 전 소유자가 소유주죠. 개인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종중 명의로 등기가 돼 있습니까? 개인명으로 됐어요. 종중인데. 네. 그러니까 종중에서 그러면 종중원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해서 그 개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겁니까? 그러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묘는 그럼 누구 묘예요? 그 확인이 모르는 안 되나요? 사람 확인은 되는데 예. 뭐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매도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죠. 아, 그것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분묘를 설치한 지가 네. 이 20년이 채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년이 아니, 넘었나요? 넘었어요. 그러면 20년이 넘었으면 분묘 기지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혹시 바뀌었나 하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런데 네. 이 분묘 기지권 관련된 분쟁은요. 대부분 법원에서 조정하는 형태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 분묘 기지가 있잖아요. 그 분묘 기지라고 하는 거는 봉분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부분까지 다 포함한 것인데 그렇죠. 그 땅에 대해서 매도하고 매수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정리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철거 청구나 이런 것들이 인정은 안 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양자가 두 사람이 결국에는 분묘가 있는 땅에 대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팔고 사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 그래서 법원에다가 민사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해보는 것도 좀 원만한 조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0년간 묘를 썼다며 이제 시효 취득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고 20년이 지난 시점부터 땅 주인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땅이 팔려서 이제 매도됐을 경우에는 매도된 시점으로 이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20년 동안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요. 네. 실제 청구를 한 시점부터요. 청구한 실제 시점부터.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권자한테 사용료 청구를 한 시점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토지를 갖다가 팔아서 분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네. 그러면 그렇게 바뀐 그 시점부터 사용료를 청구할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제가 땅 주인이라면 네. 이 분묘를 좀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 땅에다가 뭔가를 좀 건물도 지어야 되고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 네. 분묘 이전을 좀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분묘 기지권이 있으면 네. 분묘 기지권의 일반적인 그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 봉분이 존재를 하고 제사를 모시고 하는 것들, 분묘를 수호하는 것이 계속되면은 분묘 기지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했을 때는 개발이나 그런 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만히 조정을 해서 네. 결국에는 뭐 이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군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묘가 주인이 없는 무연고 묘지라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무용고 묘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 묘인지 모르고. 무용고 묘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이제 묘를 개장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장사법이나 이런 데 규정이 있거든요. 그건 법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건. 그렇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최근 분쟁이 되고 있는 판례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사고나 분쟁으로 또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예, 분묘기지권 관련돼서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그 민사조정제도라는 언급이 있으셨는데, 네. 그 모든 민사 사항은 조정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사 조정하고 민사 소송하고 이제 두 가지 뭐 이렇게 구분을 보통 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예. 모든 사안들은 조정부터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 조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송으로 갔을 때 극렬히 대립하거나 이런 것을 좀 피하고 원만히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는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이 불성립되면 그게 소송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소송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상은요.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된다는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판사나 법원에서 이 사안을 너네 조정해 보시오. 그래서 중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 그때 뭐 재판을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아니 소송으로 조정이 불성립되면 당연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건 자동이고. 예. 그 조정은 사전에 뭐랄까? 선행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건지 조정은.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요. 민사소송을 하다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조정 신청이라는 걸 먼저 해서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해서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예, 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래요. 잠시 후에 전화 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조정이 성립이 된 후에 그 상호간에 뭔가 조정 뭐랄까요? 그 이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뭐 법적인 어떤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예, 조정이 성립이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고요.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하고 동일한 집행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기판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조정조서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합의했는데 실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예. 조정조서가 작성이 된 다음에 그 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정 조서를 판결하고 동일하게 모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으로.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임야를 21년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매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매매 계약서 다 작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등기 이전은 이제 안 한 상태고. 근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그 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임야 매매 계약은 하셨고 매매 대금 다 네. 지급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20년 안 하신 상황인가요? 등기만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소유권 이전은 안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매도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찾기가 힘드실 것 같다. 네, 주소 같은 거 뭐 이런 전화번호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최근에요. 네. 최근에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특별조치법 등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그게 좀 곤란하다고 하면 소송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점유 관리를 한 걸로 해서 시효 취득한 걸로 해서 등기 청구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조치법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은 한데 지금 그게 매수한 시점이 1995년 6월 30일 이후이죠? 네, 2000년도에. 그러면 이 특별조치법으로는 안 되고요. 네. 그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종전 매도인. 그러니까 지금 등기 명의는 매도인 명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 그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결국에는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시효 취득에 근거해서 또는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등기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임야는 혹시 매도인이 사망돼가지고 안 계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을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송달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그 지금 매매 계약서에 보면 매도인의 어떤 인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이나 이런 데다가 사실 조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존해 있는지,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조회 신청을 해가지고요. 주소 보정 해가지고 재판 진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지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변 임야를 전부 다 공동묘지용으로 다 팔아가지고 매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제 완전히 보면은 일반 임야가 아니고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보여요.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매수를 한 이후에 매매 계약을 한 이후에 그러면 묘가 써진 건가요? 우리 땅이 아니고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땅들 있죠. 그 주변을 전부 다 잘라서 팔면서 공동묘지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땅하고는 무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남의 땅 위에 묘가 써진 것을 가지고 그걸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땅 위에 묘가
써진 것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네. 근데 왜 22년 전에 매수를 하시고 등기를 설정을 안 하셨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그 주변이 전부 다 공동묘지 때문에 그 예. 매장만 하면 그 땅을 뭐 주장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하려면 또 측량까지 하고 뭐 하려면 또 비용도 증가되잖아요. 네. 공동묘지화 돼 가는 과정이니까 그 매장대에 있는 부분 땅 뭐 10통에 관한 거는 이제 관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있었던 거죠. 일단은 그 등기 이전 관련된 거는 소송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 분묘와 관련된 거는 나중에 측량을 해서 우리 토지 위에 묘가 있거나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또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묘에 대해서 철거하거나 구리하라고 청구하기는 좀 곤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곤란할 수도 그 있습니다. 지점이 이제 측량 매매 계약서에 어디라고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그다음에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를 가지고 법률사무소를 좀 방문하셔서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혜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묘 기지권 때문에 많이들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좀 도움 말씀을 좀 주실까요? 예, 분묘기지권 관련돼서는요. 과거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된 그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그 판례가 있으면서부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던 거고요. 네. 결국에는 분묘기 장사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그 분묘기지권을 갖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인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분묘기지권을 이제 유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 판례 그러니까 공개 변론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도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판례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이번에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묘기지권 관련돼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정된다고 할 때 어느 면적만큼 인정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분묘가 있는데 거기에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땅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몇 평이나 인정할 거냐, 몇 제곱미터나 인정할 것이냐라는 뭐 구체적인 기준은 뭐 재판부마다 판단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좀 심리가 되고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별로 좀 또 다르게 네,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토지 위에 분묘가 위치한 모양이나 형상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혜덕 변호사 모시고 분묘 기지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함께 나눠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세계로 부동산 이매수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